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훈련 과정에서 일상적인 통증을 경험하며 종종 허리, 무릎, 엉덩이 및 어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통증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위치입니다.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든 점진적으로 시작되든 훈련 중 부하가 가해지면 불편함이 악화될 수도 있고 예열되어 활동을 하면 호전되다가 훈련 세션 후 하루나 이틀 만에 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훈련 진행을 제한할 때 실망스러운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통증이 집, 직장, 수면 등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확대되면 더욱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에 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 전략 및 자신감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통증과 부상을 극복하려고 시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부하를 충분히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의 활동 관련 통증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히 해당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환자가 통증을 피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자를 재활시켜 원하는 활동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 회피 패턴은 사람들을 덜 활동적이고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나는 늙어가는데 예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 다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실제로 힘과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즐기는 많은 분들이 빨리 원래 수준의 수행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매 세션마다 기존 원RM에 가까운 무게를 들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먼저 부하를 높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부하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각 후속 세트마다 통증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세션 후 24에서 48시간 동안 통증이 악화됩니다. 세 번째, 다음 훈련 세션 전에 통증이 원래 수준 또는 기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부하를 줄여야 할까요? 먼저 특정 날짜까지는 중량을 제한합니다.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RPE8 대신 RPE6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반복 범위 늘립니다. 무거운 5회 세트 대신 가벼운 12회 세트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심 또는 동심성 구간의 템포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에서 내려갈 때 3초, 올라갈 때 3초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게는 단순히 10% 정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오래 운동한 분들일수록 더 어려운 것인데요. 너무 가벼워서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은 무의미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한 일시적인 전략이니 무게를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목표로 한 날짜가 되었을 때 조금씩 무게를 올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하를 너무 빨리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낮은 무게에서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한 후 부하를 너무 크게 증가시키는 거나 어디까지 들 수 있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중량 세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하를 급격히 늘렸을 때 다시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죠. 권장드리는 정도는 현재 무게에서 5에서 10% 정도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하나는 강도, 또 하나는 빈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도는 중량을 의미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강도는 RPE입니다. 저중량이라 하더라도 높은 RPE로 수행한다면 운동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회복이 목적인데 RPE로 운동한다면 회복을 하기엔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죠. 높은 피로는 그만큼 많은 회복 시간을 요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RPE는 6에서 7 이하입니다. 가능하면 6 이하를 권장합니다. RPE8이면 2개나 남겨놓는데 저강도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RPE8은 높은 강도에 해당됩니다. 빈도는 위에서 언급한 강도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도 설정보다 좀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의 평소 운동량, 부상 이전의 근력 수준, 근무 형태, 일상의 신체적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 식습관, 수면시간 등등 강도와 부하를 늘리기 이전에 충분히 회복할 만한 환경이 갖춰졌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 프로그램에 다양한 움직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3대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또는 오버헤드 프레스와 같은 특정 운동에서 정량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퇴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하를 줄이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재활훈련에서 운동을 수정하는 것도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선택에 있어 일시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변형 운동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편안한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거나
프로그램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운동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운동 프로그램의 움직임 변형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메인 바벨 운동에 간단한 변형을 추가합니다. 로우바 스쿼트를 한다면 하이바 스쿼트나 프론트 스쿼트를 할 수도 있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한다면 스모 데드리프트나 스네치 데드리프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벨 외에 덤벨, 케틀벨, 머신 밴드를 활용해서 부하를 받는 방식을 바꿔줘도 되고, 스플릿 스쿼트나 원암 덤벨로 같이 편측 운동을 진행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보디빌딩식 고립 형태로 진행했다면 빠르게 수행해줘도 되고, 5회 이하의 스트렝스 운동만 했다면 보디빌딩식 고립 형태로 진행해도 됩니다. 3대 운동을 하는 분들은 피로도와 볼륨 조절을 위해 운동의 형태가 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도 다양한 변형 운동을 추가하기보다 단순히 바벨 리프팅 자체만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사람들이 겪는 걸림돌은 일부 동작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믿음입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버려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상 이전에 수행 가능했던 더 무거운 하중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동안 등한시했던 운동을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다양한 움직임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세요. 한때 무시했던 동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